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치아 아래에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바로 그 치아의 기초, 이 튼튼한 기반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건축학적인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양치하다가 세면대에 피가 살짝 섞여 나오는 거 이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보통은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죠. 근데요, 이 사소해 보이는 신호가 실은 우리 치아의 기초, 그러니까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 사인일 수 있거든요. 오늘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치아가 어떻게 턱뼈에 그렇게 단단하게 딱 붙어 있을 수 있는지 그 설계도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정말 우리 몸이 만든 기가 막힌 건축물 같거든요. 이게 바로 치주인대라는 건데요. 단순한 접착제 같은 게 아니에요. 치아랑 턱뼈 사이에 있는 일종의 아주 정교한 서스펜션 시스템, 그러니까 충격 흡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막 씹을 때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지잖아요. 그때 치아가 깨지지 않도록 모든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치주인대 중에서도 진짜 기가 막힌 게 바로 사주섬유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똑똑하게 설계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힘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쾅 하고 내려오잖아요. 이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섬유들이 일부러 비스듬한 각도로 배열되어 있어요. 와, 정말 우리 몸 대단하지 않나요? 완벽한 설계죠? 자, 그리고 잇몸, 즉 치은이죠. 이건 마치 치아의 목을 감싸는 부드러운 옷깃 같아요. 이 옷깃이 외부 세계의 세균이나 이물질이 치아 뿌리나 턱뼈 같은 중요한 내부 구조로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인 셈입니다. 건강한 잇몸이라면 이 옷깃과 치아 사이에 아주 얇은 틈, 그러니까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깊이가 고작 1에서 3mm 정도예요. 신용카드 두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얕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얕을수록 건강하다. 이 좁은 공간은 알아서 깨끗하게 유지되는 일종의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틈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액체가 계속 흘러나와요. 치은 열구액이라는 건데 이걸 우리 잇몸의 개인 경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 액체가 끊임없이 흐르면서 작은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 같은 침입자들을 밖으로 싹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 입속에서는 이런 작은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최전선에서 싸우는 게 바로 이 치은 열구액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완벽하게 설계된 우리 치아의 방어 시스템을 봤는데요. 그럼 이 좋은 잇몸이 어떻게, 왜 나빠지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갈등 국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견고한 기초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등장할 차례죠. 잇몸병의 원인 넘버 원은 바로 이겁니다. 치면세균막, 우리가 흔히 플라크라고 부르는 거죠.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이 끈적끈적한 세균 덩어리.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치석은요? 많이들 치석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치석은 이 플라크가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치석 표면이 엄청 거칠고 구멍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균, 즉 플라크가 더 잘 달라붙고 번식할 수 있는 완벽한 아지트를 제공하는 셈이죠. 세균들의 아파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주 질환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플라크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응염 단계가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잇몸 주머니가 깊어지고 결국에는 뼈랑 인대까지 파괴되는 거죠. 보세요. 시작은 정말 간단한 청결 문제였는데 이걸 내버려두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상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치은염과 치주염의 차이인데요. 치은염은요,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관리만 잘하면 100%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병이 더 진행돼서 치주염이 되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염증이 뼈랑 인대까지 파괴한 상태라서 이미 영구적인 손상이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하는데요.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원래는 염증 때문에 피가 나야 할 잇몸에서 피가 잘 안 나게 만들어요. 이걸 은폐 효과라고 하는데요.
몸이 보내는 지금 위험해요라는 출혈 신호를 담배가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잇몸 속에서는 병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자, 그럼 치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 손상 정도를 어떻게 정확히 알아낼까요? 이제부터 그 진단 과정,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도구를 씁니다. 치주탐침이라는 건데요. 눈금이 그려진 아주 얇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잇몸 주머니 깊이를 재보는 건데요. 이걸 잇몸과 치아 사이 틈에 부드럽게 쓱 넣어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잇몸 속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피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탐침 시 출혈, 즉 BOP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잇몸은 이렇게 살짝 건드린다고 해서 절대 피가 나지 않아요. 만약 피가 난다는 건 잇몸 주머니 안쪽에 염증 때문에 헐어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병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치과 의사들이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잇몸 주머니 깊이, 즉 탐침 깊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잇몸이 퉁퉁 부어 있으면 실제보다 더 깊게 측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한 임상 부착 소실, CAL이라는 걸 측정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치아에 변하지 않는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원래 뼈와 인대가 붙어있던 위치가 얼마나 아래로 내려갔는지를 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구적으로 파괴된 지지 조직의 양, 즉 진짜 손상 정도를 보여주는 진짜 촉도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손상된 치아의 기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 바로 치료와 건강 회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치주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치아 뿌리 표면을 생물학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인이 됐던 세균과 그 찌꺼기들을 싹 제거해서 우리 잇몸 조직이 다시 건강하게 달라붙고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비수술적인 방법, 흔히 딥 클리닝이라고 부르는 스케일링 및 치근 활택술입니다. 잇몸 아래 깊숙한 곳의 치석과 플라크를 제거하고 뿌리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서 잇몸이 다시 잘 붙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잇몸 주머니가 너무 깊어서 기구가 끝까지 닿지 않는다면요. 그때는 수술적인 방법, 즉 치주 판막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잇몸을 살짝 열어서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세균과 병든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수술이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날 수 있는데요. 과정을 보면 아주 체계적입니다. 먼저 절개를 하고 잇몸을 열어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병든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꿰매서 잘 아물도록 하는 거죠. 원인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이 몇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환자 본인의 매일매일 부지런한 관리가 절대적이고요. 둘째, 치과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수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재발하지 않는지 계속 점검하고 관리받아야 해요. 이 공동관리가 없으면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건 일방적인 치료가 아니라 환자와 의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요. 치주 질환이 재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장기 유지 관리의 실패 때문이거든요. 치주 질환은요, 한번 치료했다고 완치되는 감기 같은 병이 아니에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치료 끝났다고 안심하고 관리에 소홀해지는 순간 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속의 기초는 보셨다시피 살아있는 구조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소중한 기초에 걸맞은 유지보수를 해주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구강관리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 기초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